봐봐요. 생각해보세요. 그 이쁜 라떼 아트를 하나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엄청 이쁜 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분들이 주는 라떼니까 다르겠지 하고. 어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카페에서 일할 때 꼭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재 씨와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예. 저희가 처음 인연이 된 게 언제죠?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세종 대형 카페에서 만났어요. 전 직원으로 들어왔었고, 이제 이분은 팀장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연재 씨 면접을 제가 보고 맞아요.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때 다른 여러 카페들도 면접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카페를 지원한 이유는 뭐였어요? 해당 그 카페가 엄청 유명한 카페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대형 카페가 흔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죠. 이제 운영 방식이나 바쁜 데를 한번 해보자가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습 질문. 예. 예. 면접 볼 때 제가 여러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질문이 있을까요? 아, 있는데, 네. 저 어이가 없긴 한데, 뭐요? 플랫버랑 코니컬버 차이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질문이었어요. 면접날. 면접 날. 네. 그때 대답을 잘 했었던가요? 아, 아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엔 저는 커피는 좋아했지만 이런 딥하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라떼 아트만 하는 좀 건방진 카페여서 저는 그러니까 막 전문적인 이런 이론 지식보다는 그쵸, 맞아요. 그냥 기본적인 라떼 실무에 할 줄 답변, 알고 막 맞아요.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재 씨가 첫 출근하고 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력자라고 해서 제가 커피 추출을 바로 안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커피 추출까지 갔는지 좀 순차적으로 풀어서 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입사하고서 한 2, 3개월 동안은 청소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설거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설거지만 계속 하기도 하고, 이제 2층짜리였어요. 2층에 올라가서 테이블 닦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 중점이었고, 2, 3개월 뒤에 조금 적응되면은 이제 흘러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것들이. 그때 좀 보고서 이제 메뉴 베버리지 빼는 거를 배웠죠. 설거지랑 그냥 홀 라운딩이라 그러죠. 아, 그쵸. 이제 테이블 닦고 네. 하는 것들을. 근데 주된 업무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카페 일을 하러 가면은 설거지만 죽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처음에 입사하면은 당연히 설거지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내심인 것 같아요. 거의 군대처럼 뭔가 인내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량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갔는지도 보기도 하고, 손님들이 먹고 남은 게 있는지도 봤던 것 같아요. 아 물론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아, 그래요? 그것도 있긴 있을 아, 거예요. 그쵸, 그 그쵸, 그쵸. 이유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컵이나 뭐 아이스컵, 핫컵,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컵, 네. 뭐 여러 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시도 있고 커틀러리도 있고 트레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설거지를 하고 물기 제거를 한 다음에 위치를 이제 제 위치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좀 파악시키기 위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말을 맞아요. 기억해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시키는 게 허드렛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카페에 위치하는 물건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먼저 시켜요. 이제 설거지랑 그런 바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고 나면은 틈틈이 이제 홀 라운딩 가서 마찬가지로 홀 라운딩 갔을 때도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셀프 바에 뭐가 또 있는지 그쵸. 그리고 손님들이 또 요즘에 콘센트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아, 맞죠. 콘센트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숙지시키고 또 손님 컴플레인 같은 것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라운딩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배웠었어요? 베버리지류 하면서 믹서기 들고 계속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시피를 숙지한 다음에 서브 일이라고 하죠. 얼음컵 퍼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같긴 해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그때 제가 아마 어쨌든 소형 카페가 아니라 대형 카페잖아요. 대형 카페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위치에 다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일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선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며 그리고 베버리지 레시피 주고 외워라 이렇게 돼버렸죠. 그쵸. 거의 무서웠죠. 네, 네. 그때 좀 빡빡하게 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뭘 배웠었죠? 이제 커피에 대한 이론들을 먼저 공부를 시켰고 같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뭘 좀 알아와라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숙제죠 거의. 플리퍼의 뭐 특징 알아와라. 그러니까 뭐 알아와라. 멋이 특징 알아와라. 제가 이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관리직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을 못하는 직원은 일을 잘하게끔 만드는 것도 제 일이잖아요. 그쵸. 제 능력이고. 근데 대신에 이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기 싫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알려줄 의미가 없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막 알려주고 싶은 욕구도 강했고 빨리 이 친구들이 많은 걸 배워서 나랑 많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숙제를 막 내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되게 많은 관리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그런 저와 같은 관리자를 만나신 적은 없었나요? 저는 사실 이런 대형 카페는 처음이긴 해요. 이런 개인 카페인데 대형 카페는 처음이어서 전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나 작은 개인 카페 혹은 로스터리만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그러면 커피 교육 시작은 뭐부터 배웠어요? 커피 시작은 이제 그라인더 특징,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어떤 그라인더고 여기에 갖고 있는 뭐 강점, 단점이 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라인더 교육하면서 분쇄도에 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커피 분쇄도라고 치면은 되게 많은 영상들이 많죠. 나와 있어서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또 그것도 추후에 한번 풀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음. 그리고 SO 수출량이나 이런 분쇄, 뭐 도진값 사용 유무, 루틴들 배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대해서. 맞아. 자, 그러면 머신 교육도 하고 그라인더 교육도 하고 커피 추출 관련된 교육도 하면서 네. 제 기억으로는 틈틈이 스티밍 교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었죠? 이제 바로 우유는 절대 안 되고 이제 수돗물이랑 그리고 퐁퐁 좀 짜가지고 거품 양 체크도 하고 롤링도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스티밍을 배울 때는 바로 우유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반 정도 받고 퐁퐁 한 방울 정도 짜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공기 주입이나 롤링 방법 같은 것들 배웠었죠. 네.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라떼 아트를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 진짜 애매하죠. 저는 제 의견은 필요하다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게 개인 카페를 할 때 내가 창업을 했었을 때 매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일까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무조건적이죠. 매출에 영향을 네. 끼친다. 저는 좀 반대인데요. 진짜요? 네, 저는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겠는데요 이거? 왜죠? 무조건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 저는 반대예요.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건 미비하다. 미비하다. 네, 미비하다. 근데 왜 매출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떼 아트가 보통 푸어링이죠. 근데 그 푸어링 또한 맛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막 붓는 것도 안 되기도 하고 스팀도 중요한데 그 맛 차이는 아세요? 부들부들. 자, 그러려면은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라떼아트 우리나라 대회 1등한 사람의 카페를 가면은 막 대기줄 막 엄청 길겠네요. 없진 않겠죠. 뭐가요? 그 영향력이 없진 않겠죠. 라떼아트 대회 1등한 사람 관련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네, 그분들이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근데 없지 않아 있는 게 정답이죠. 왜냐면 봐봐요. 생각해보세요. 그 이쁜 라떼 아트를 하나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엄청 이쁜 게도 하고 그리고 선수분들이 주는 라떼니까 다르겠지 하고 어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미비하다. 미비하다. 네,
단 손님들이 이 라떼아트를 보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든 스레드든 뭐 블로그든 네이버 영수증 리뷰든 이런 데 올리잖아요. 네. 올렸을 때 홍보 효과가 있겠죠. 그로 인한 홍보 그쵸. 효과. 네. 그로 인해서 여기 라떼아트 잘한다 하고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단순히 먹기 전에 그러니까 눈으로 약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맺혀서 매출을 이렇게 빵 띄워준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재밌네요. 네. 저는 그 이유가 라떼 아트는 거의 이제 커피를 다 담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에소도 할 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라떼를 하려면은 스팀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섬세한 차이 또한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맛도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라떼 아트가 찍힌 메뉴가 올라가겠죠, 네이버에. 그거를 보시고 갈 거 아니에요. 전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어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그 말은 공감을 해요. 뭐냐면은 라떼아트를 할 줄 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스티밍에 투자한 시간이 그쵸. 많을 거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연구를 하시는 어쨌든 분이죠. 연구를 네.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그냥 부어서 나가는 데보다는 맛이 좀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상관관계가 있을지언정 매출이 이렇게 뛰지는 않는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똑같구나 미비하다가 의견이신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매출에 라떼 아트는 매출에 똑같거나 미비하다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원두가 맛있어야 라떼가 맛있는 거지, 라떼아트가 이쁘다고 무조건 커피가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카페일을 하면서 가장 메인으로 배워야 되는 건 어쨌든 커피 추출이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커피 추출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커피 추출에 관련된 뭘 배워야 되나요? 저는 이게 공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 원두예요. 그 원두가 갖고 있는 맛을 알아야 뺄 거 아니에요. 원두를 뭐 아예 모르고 수출을 한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추출량, 분쇄 입자, 그리고 루틴까지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럼 반대로 재욱 씨는요? 네. 어떤 게 더 중점인가요? 되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네요. 그럼요. 네. 저는 커피 추출에 관련된 걸 배우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커핑을 배우셔야 됩니다. 커핑이래요. 네, 커핑이요. 방금 연재 씨가 말한 그런 원두의 특징, 캐릭터, 맛, 디펙트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은 커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커핑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커핑이 쉽게 말하면은 그 원두의 쌩얼이라고 보면 돼요. 쌩얼. 네, 쉽게 표현하자면 그 원두의 쌩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컵노트들이 나오면 어떠한 디펙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디펙트들이 올라오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맛보는 것보다는 커핑으로 우선적으로 이 친구의 캐릭터를 먼저 판별한 다음에 틈틈이 배운 그라인더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머신에 관련된 교육, 네. 그 다음에 커피 추출 도구에 관련된 교육,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추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하나 배워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작은 커핑부터. 커핑이 무엇이며 커핑부터 시작을 해서 그라인더 그러면은 분쇄 입자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날은 어떤 종류의 날인지, 그리고 머신은 어떤 사양의 머신인지, 하이엔드인지 고급형인지, 뭐 이런 머신들 기능에 따라 또 추출 방법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추출 도구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침칠봉도 있고, 그리고 레벨링 툴도 있고, 그리고 템퍼도 뭐 자동인지 오토인지 뭐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지해 가면서 추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많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쉽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에 커피 공부를 시작할 때 불이 아예 안 들어와 있는 터널에 나 혼자 서 있는 느낌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터널에 조명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되게 상황인 거죠. 외로운 인생을 걸어왔네요. 아, 그럼요. 되게 열심히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배울 게 참 많아요. 배울 게 참 많고. 그럼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데 커피행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카페에 커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재호 씨는 카페에 일을 하시면서 네. 커피행 한 적이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거기는 이런 커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뭔가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빨리빨리 뭘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손님한테 드리는 게 좀 더 우선시 됐기 때문에 커핑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 배우는 거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일했던 프랜차이즈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커핑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일 처음 우리가 영상 찍었었을 때 제가 그런 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중에서도 여러 카테고리의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곳에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목적성을 갖고 어디 카페에서 내가 일을 할지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서 이어지는 얘기가 그거죠. 뭐 카페 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개인 카페든 개인 로스터리든 뭐 푸차든 한번 일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이제 연장성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어서 어디 하나를 이제 정해서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영상에서 6개월에서 최소 1년은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한 매장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발주, 그죠? 발주 관련된 것들이 뭐랑 연관되냐면 내가 개인 카페를 오픈했었을 때 이제 직접적인 내 재료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재료를 쓰고 있고 어디 거래처를 쓰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은 또 어디서 하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이제 추후에 내 카페에 대한 정보를 다지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저는 꼭 1년 정도까지는 일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기본 6개월부터 1년까지는 해야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짧게 뭐 3개월까지 절대 배울 수가 없고 길게 해야 배울 수가 있다. 포인트죠. 맞아요. 끝으로 이제 연재 씨가 이제 카페 일을 해보고 싶은 카페 일을 카페 일을 해보고 싶은 구독자 혹은 이제 개인 카페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선 커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카페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서 가장 딱 하나가 중요하죠. 열정이고 열정이 있어야지만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하나 더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얻는 게 있어야 성장도 하는 거고 이제 나 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이제 카페 일 끝나고 남아서 더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혼자 밤늦게 새벽에 남아서 이제 그라인더를 분해해서 청소하기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성장한다가 있다가 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네. 재욱 씨는요? 저는 일하는 시간 외에 개인 시간에도 커피 공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퇴근 이후에도 네. 그리고 출근할 때에도 쉬는 날에도 이게 거의 똑같은 거건 열정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하고 관리자에 있으면서 지금 개인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카페라는 그쵸. 네. 이 직업 카테고리가 네,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데 그에 반해 투자하는 시간은 되게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나 이런 곳들은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간판을 내걸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파는 커피 더 맛있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더 맛있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야겠다 리미트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요리도 마찬가지고 뭐 빵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뭐 그런 빵에서도 케이크 어떻게 더 맛있게 할지 뭐 재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어떻게 더 맛있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장비들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틈틈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출퇴근할 때 커피 영상 계속 찾아보고 요즘 트렌드는 어떤 건지 또 새로 나온 머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요즘 생두는 또 어떤 것들이 특징인지 그러니까 계속적인 시간 투자를 하고 계속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떠한 질문을 받았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리지? 물론 이 고민도 해야 되지만은 이 고민 플러스 또 내 직업에 관련된 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열정. 자, 그럼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네. 자, 반대로. 대본 원래 없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그거 진짜.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열정들이 매출 요인에 작용이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이런 열정들이 네. 매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어떤 식으로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호하게. 내가 커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쏟았던 시간 그리고 이런 열정들을 지금 보상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카페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처음 오셨다가 두 번, 세 번 와서 이렇게 단골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커피가 맛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뭐 이건 좀 제 자랑이지만은 날렵긴 해요. 네. 10분 중에 8분, 9분은 나가시면서 다들 커피가 맛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쨌든 많은 노력을 그쵸, 해야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는 느낌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좀 많이 들어요. 진짜 막 이런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를 한 게 아주 좋은 요인이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제 뭐 커피만 맛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은 기본 베이스에 뭐 이런 인테리어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손님이 받는 그런 서비스 그냥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뭐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커피가 맛있어서 맛있다고 할 수도 진짜 있는 맛있네. 거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아메리카노 드시고 에스프레소 드신 손님 그리고 이제 커피 정말 맛있네요 하고 딱 가셨을 때 딱 가시는.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즉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커피를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너무 하고 싶어. 근데 그 시작이 네.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죠. 다들 공감할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쵸. 네네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저는 책. 책. 네,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을 막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네, 원래 막 되게 멀리 하는 네.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커피 공부를 하면서 책을 좀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서점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갔어요? 네, 뛰어갔어요. 차 안 타고? 뛰어갔어요. 그랬구나. 뛰어가가지고 책 딱 3권 샀어요. 네, 3권인데 이렇게 쭈루룩 펼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쭈루룩 봤었을 때 그림체 위주인 책 하나 어린이 마냥. 그림체 위주의 책 하나 네. 그리고 글귀로 되어 있는 책 네. 하나 그리고 그 중간 책 하나 이렇게 3개 사서 이렇게 한 3번씩은 다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번씩을 다 정독하고 나면은 이 책 3권에서 공통된 얘기가 이렇게 쭉 그쵸.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해요. 쭉 하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뭘 더 찾아보고 뭘 더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은 무조건 책.
혹시 그 책 중에 하나만 혹시 떠오른 게 있다면 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바리스타 퀘스트. 바리스타 퀘스트, 아, 에스프레소 퀘스트. 에스프레소 에? 에스프레소 퀘스트.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퀘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도 기억나요. 한번 기회 되면은 그것도 읽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제가 띄워드릴게요.